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몇 시간 후면은 잠시 후면은 2021년의 새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갑자기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그 유명한 문구가 생각납니다. 보라, 저 구름 뒤에는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지 아니한가. 그렇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12월에 굉장히 우리 국민들 가슴에 시원한 판결들이 연거푸 내려졌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2월 1일 조미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완승, 그리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다음에 홍순욱 부장판사의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당한 징계 2개월,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정지, 인용. 그리고 어제 12월 30일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서울 형사 합의 34부 허선아 부장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무죄 나왔습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가 무죄 받았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여기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다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지칭했던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무죄의 판단을 내린 허선아 부장판사의 아주 지극히 법치주의적 그리고 민주주의적 상식적 판단에 한번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전광훈 목사가 기소되었던 결정적 계기는 두 가지예요. 지난해 10월 9일날 광화문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제가 문재인을 끌어내려고 하느냐?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간첩! 두 번째, 2019년 12월 18일, 지난해 1년 전이죠. 이때도 문재인 퇴진 범국민운동본부의 그 집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공산주의자 조국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조국이가 쓴 논문을 보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허선아 부장판사는 우선 큰 골간으로 두 가지, 간첩, 문재인은 간첩이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검찰 측, 이성윤 검찰 측이 이야기하는 대로 간첩을 적국을 위해 기밀을 수집하는 사람이라는 아주 물리적, 협의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우호적인 사람, 즉 확장적 의미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다 라고 부른 부분에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산화. 이 관련해서는 피해자, 즉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즉 김정숙 씨죠. 피해자 부인이 윤 이상 묘수를 참배한 건 사실이 있다. 또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사회주의 관련 논문을 작성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 조국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조국이가 쓴 논문을 보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분 당연히 무죄다 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근데 제가 왜 보면은 허선아 부장판사가 법리에 충실했느냐 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미 2018년 10월 30일,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섭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얘기 아닙니다. 즉 2018년 10월 30일, 2년 전 김명수 대법원에, 김명수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양승태 아닙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그동안 4년간 끌어왔던 옛날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변희재 씨 있죠. 우리 보수우파의 맹장이죠. 변희재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건 게 있습니다. 그걸 4년을 끌었는데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치적 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즉 당시 변희재 씨가 2012년 그 경에, 그 당시 이제 이정희 씨가 출마했을 때입니다. 이정희 씨 또 그 남편 심지한 변호사던가요? 그걸 향해서 그 사람은 주사파다, 또 종북의 수괴다, 경기 동부연합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이정희 씨나 그 심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소송 걸었는데 1심, 2심에서는 사실 변희재 씨가 패소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입니다. 소부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전원합의체에서 변희재 씨가 이정희 부부를 향해서 종북, 주사파, 경기 동부연합이라고 비난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 내용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허선아 부장판사, 1972년생이고 대전 출신입니다. 대전여고를 갔죠. 는 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은 물론 무죄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훼손했다는 그 부분도 무죄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잠깐 그 요지를 설명해드리면, 허선아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과정의 표현일 뿐이다,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판단의 근거를 갖다 제시했습니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간첩의 사전적 법적 의미는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 등으로 간첩 용어가 반드시 본래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수사학적, 비유적 표현으로서 북한의 우호적인 사람 등 다양한 의미로 확정 변형돼 사용되고 있다. 발언의 문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간첩 용어를 사용했던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실적시로 단정할 수는 없다. 전광훈 목사의 문재인은 간첩 발언은 공적 인물인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그에 대한 수사학적 과정으로 보일 뿐이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무죄다. 또 문재인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전광훈 목사가 자신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허위사실에 기초하거나 이를 전제하지 않은 나름의 검증 결과로 제시한 표현들에까지 형사처벌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법리까지 보태어 보면 전광훈 목사 발언 역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판사님도 원래 그렇죠. 이게 뭐냐니까 앞서 제가 인용해드린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 내용입니다. 정치적 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거나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더욱이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공인이자 대통령이자 그런 사람이 이런저런 그야말로 쫌생이같이 툭 하면은 명예훼손으로 걸게 되면은 그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시장,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 시장, 마켓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리고 법치주의 원칙에 딱 부합하는 판결을 내린 허선아 부장판사인데 지금 대깨문들 난리 났죠. 전광훈 목사 무죄 판결 나고 하니까 또 허선아 부장판사 이른바 신상털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들은 이번에 조미연 부장판사, 홍순욱 부장판사, 이번에 세 번째 허선화 부장판사 등 이제 당신들이 아무리 신상털이하고 뭐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힌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대검청사에 꽃과 화환을 보내듯이, 모르겠어요. 조미연 부장판사, 홍순욱 부장판사, 그리고 이번에 정광훈 목사 무죄 판결을 내린 허선화 부장판사 집무실에는 꽃을 안 보내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전광훈 목사와 일면식도 없습니다. 전광훈 목사 무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별다른 그분이 무죄를 받든 유죄를 받든 뭐 저한테는 큰 뭐랄까 뭐 이해한 게 없습니다만은, 허선화 부장판사가 보면 역시 우리가 공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증의 폭을 더욱 넓혀야 되는 것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 생각의 자유, 이것을 갖다가 옥죄어서는 결국 우리나라가 전체주의, 독재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낸 것이라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12월 31일 2020년 좀 지긋지긋했던 경자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2021년은 소띠해입니다. 호시우보란 말이 있죠. 호랑이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소고름으로 걷는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그야말로 또 민주주의를 어떻게 훼손하려 하는지 호랑이의 눈으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감시하고 질타하면서 우보, 소구름으로 뚜벅뚜벅 지치지 않고 민주주의 회복,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태순 TV도 호시우보에 조그마한 기여나마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감사합니다.